안녕하세요. 세금킬러 자담세무에게 손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로 추정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과연 이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저와 같이 살펴보시면요. 김 씨는 2022년 3월에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사망을 함에 따라서 2022년 9월 23일 상속세 과세 기간 이내입니다. 상속인들을 대표해서 김 씨가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3월 23일부터 2023년 6월 10일까지에 걸쳐가지고 어머니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였는데요. 이 어머니의 계좌를 보았더니 2016년 8월 16일부터 2016년 10월 26일 사이에 피상속인인 어머니 계좌에 입금된 3억 7,650만원 중에 무려 3억 3,800만원이 어머니,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다음에 김 씨의 은행 계좌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을 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증여 추정되는 재산으로 파악을 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증여세 관할 세무서장에게는 이에 대해서 쟁점, 증여 추정 재산에 대한 증여세 결의를, 그리고 상속세 관할 처분청에 대해서는요, 이 증여 추정 재산 및 금융재산 누락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반영을 해서 상속세 결의를 할 것을 각각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세무서장은 2023년 8월에 증여세 8,700만원 정도를, 그리고 처분청이죠. 상속세 관할 처분청은 이제 같은 날입니다. 2023년 8월 8일에 상속세 1억 4,700여 만원을 각각 고지를 합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로 추정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며 상속세, 과세 처분 중 쟁점 증여 추정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됨에 따른 세액 1억 4,300만원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심사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속세, 증여세 이제 앞으로 많이 우리에게 닥칠 얘기인데, 증여재산이죠. 이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 추정을 하는데 이 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규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2022년 1월 1일 이후와 이전으로 해서 나뉘어서 우리가 이 법이 개정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례와 관련돼서 여러분 제가 관련 법령을 여러분께 같이 소개시켜 드리면요. 일단은 우리가 상증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서는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자 보십시오. 상속 개시 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그리고 상속 개시 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해서는요.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동조 상증세법 제13조 1항 3항에서는 자 1항 보셨고요. 3항에서는 우리가 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가액은 이러한 제1항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그리고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상증세법 제13조 3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47조 규정을 보셔야 되겠죠. 오늘은 이 47조에 걸킨 히스토리입니다. 우리 이제 상증세법 제47조가 여러분 2021년 12월 21일 법률 제18591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는 무엇이냐? 자, 우리가 2022년 1월 1일 이전 이후로 제가 나뉜다 그랬잖아요. 이전은 구조문을 적용을 받고요. 이후는 신조문을 적용을 받습니다. 일단 구조문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자 상증세법 제47조 1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으로서 자 보십시오.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중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수강자 직계조비속과 내면 이제 보시면 이제 배우자 이렇게 보면 10년간 과거 10년간 증여재산 합산을 하잖아요. 이렇게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가액에 담보된 채무액이 있고 그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를 한다. 그러면 그 채무를 빼고 난 순수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을 해서 우리가 증여세 과세가액이 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관로 속입니다. 자, 관로 속에 8개 조항에 해당되는 합산 배제 증여재산가액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산 배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합산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개정 전 규정입니다. 자, 31조 제1항 제3호, 자, 40조 제1항 2호 3호, 그리고 41조의 3, 41조의 5, 42조의 3, 그리고 45조의 2, 45조의 3, 45조의 3까지 포함 8개 조문에 해당되는 이 증여재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합산 배제 증여재산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제가 좀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보실래요? 그런데 우리가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요, 자, 법률 제18591호로 2021년 12월 21일 개정된 조문입니다. 지금 이 조문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합산 배제 증여재산 가액에 하나의 규정이 더 들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앞에 31조 1항 3호, 40조 1항 2호 3호, 41조 3, 41조의 5, 42조의 3, 그리고 45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45조의 2, 45조의 3, 45조의 4. 그래서 어떻습니까? 개정된 신조문에 의했을 때는 9가지입니다. 여러분, 9가지의 조항이 어떻습니까? 합산 배제 증여재산으로 열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문 제가 좀 이렇게 빼와 봤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합산 배제 증여재산은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가 자 31조 1항 3호입니다. 재산 취득 후에 해당된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했을 때 이때 어떻습니까? 그 증여재산가액까지 이제 그 가치 증가분까지 어떻습니까? 증여세를 부과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10년간 합산을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원칙은 합산을 하는데 이런 경우 합산하지 않고요. 다음 두 번째는 전환사채입니다. 제40조입니다.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산하지 않고요. 자, 제목만 볼게요. 41조의 3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역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41조의 5 합병에 따른 상장 등의 이익의 증여, 그리고 42조의 3 재산을 취득을 하고 난 후에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들어간 조문이 재산 취득자금 등이 증여 추정 규정이다. 위 사례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45조의 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그리고 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그리고 45조의 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9가지입니다. 개정된 규정 45조까지 첨부됐을 때 이렇게 9가지 조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합산 배제 증여재산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증세법 제47조와 관련돼서는 자, 부치 규정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행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요, 자, 상증세법 제47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증여세법 상증세법 부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1조에서가 시행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2조에서가요,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에 우리가 사례를 보았을 때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이 조문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에 따라서 상속은 비록 22년 우리가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는 분도 어떻습니까? 22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 7조까지 보았고 구조문 신조문 다 보았잖아요. 다음은 자, 상증세법 제45조입니다.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입니다. 자, 어떤 규정이냐?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1항 재산취득자의 직업이라든가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입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을 할 때 그 재산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을 해서 이때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해서 자, 상증세법 제45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사건 정황에 대한 관계된 법령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사례를 올라가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갈게요. 자, 납세자는 어머니가 어때요? 2022년 3월 10일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9월 23일, 22년 9월 23일 상속인들을 대표해서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가 어떻습니까? 우리 지방국세 정의로 지방국세청에서가 이제 상속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조사를 했는데 10년 이내에 걸렸죠. 16년 8월부터 16년 10월 사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 3억 7천 계좌에 입금된 3억 7,650만원 중에 3억 3,800만원이 김 씨의 계좌로 현금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을 해서 증여 추정으로 간주를 해서 어떻습니까? 상속세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고지한 사항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김 씨는 상속이 22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었기 때문에 이때 10년 이전이죠. 이제 10년 이내에 그 기간이 다 걸리잖아요. 16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있었던 그 증여 추정된 3억 3,800만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 가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심사 청구를 제기한 건입니다. 자, 이 사안 한 번 더 봤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자, 판단은요. 우리 결론을 한번 내려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 법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증세법 제13조 제3항은 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개정된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재산을 합산배제 증여재산으로 새로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증세법 부칙에서는요, 자,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자, 이 부칙에서는 1조에서가 이 법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법리를 근거로 이 사례처럼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2022년 1월 이전에 증여로 추정된 사전 증여 재산가액을 과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자, 보시면은 개정 법률 부칙이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한 규정은 상속 관련 규정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그리고 증여 규정은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먼저 증여세 과세 규정이 같은 법 우리가 47조 등에 따라서 과연 이 사례가 이 경우가 합산 배제 증여재산 여부인지를 먼저 독립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상증세법 제13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로 추정된 이건 사전 증여 재산은요.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상증세법 제47조 개정되기 이전에 47조 제1항 그리고 45조에 따라 합산배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이러한 사례의 사전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서 과세한 것은 합당하다는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좀 힘드시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쉬운 것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누굽니까? 세금 킬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좀 어렵지만 우리가 부치까지 가면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치까지 가는 규정을 이제 저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조금 하기 싫은 것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실력이 늘고 그래야 우리 사고력이 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접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법이라는 게, 세법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그래서 매년 말 그리고 한 7월 정도 되면은 세법 개정안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연말 연초 되면은 개정된 세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많이 촉각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런 개정된 세법으로 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지, 그리고 우리 투자는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오늘 살펴본 사례도 여러분에게 아마 그런 사례가 될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로 추정된 사전 증여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과연 상속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가 됐다 그러더라도 이때 사전 증여된 이 사전 증여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포함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점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항상 우리 같이 동반 성장하고 같이 가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채널 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항상 같이 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